안녕하세요, 티타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축 공장 떠바리 영상 보시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도 좀 하고, 영상 뒷부분에 떠붙임, 떠바리 입문자들을 위한 간단한 기초 영상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철골 건물에 조적을 쌓은 화장실인데 마감이 너무 안 좋죠. 문제는 벽이 물결을 치는 건데, 상단 하단 한쪽으로 누운 거면 실을 잡아서라도 해보겠는데 S자로 휘어 있어서 가내가 한 4cm 이상 차이 나요. 지금 공기 때문에 따로 미장도 안 된다고 하고 메쉬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깊은 곳만 미장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장 보시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FM에 가깝지 못한 현장과 작업 방식이라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인테리어나 개인공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방수, 프라이머, 부자재 선택, 시공법 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택권이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건설사 일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보통 인건비 견적만 들어가거든요. 예전처럼 자재까지 안고 가지는 않는데, 제가 방수제는 어떤 제품으로 표준에 맞게 시공해 주세요, 자재는 압착 말고 아덱스나 막페이로 준비해 주시고, 흡수면 비흡수면 고려해서 프라이머 작업해 주세요 등등,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되거든요. 건설사는 어떻게든 싸게 빨리빨리가 목표인데, 심하신 분은 대놓고 저보고 그런 분도 있어요. 2년만 버티게 해달라, 그냥 시공해라. 모든 건설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건설사들의 실태죠, 이게. 건축주와 직거래하거나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집주인한테 하자 난다고 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돈을 조금 들어도 지원해주는 편이잖아요, 그죠? 건설사는 아직도 그런 거 보면 과거형이죠. 제가 하는 말들이 지방이라서 혹은 작은 종건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기시죠? 제가 올겨울에 평택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한 4개월 정도 하고 왔거든요. 들으면은 중학생들도 알 만큼 유명한 회사예요. 일군 회사인데, 여기서 저희는 내장 칸떼기는 안 했고, 상가 외벽 공사랑 외부의 바닥 포세린 합쳐서 한 1만 회배 정도 작업을 하고 왔는데, 영하 10도 이하의 외부 바닥, 외벽, 타일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 동결체도 의미 없습니다. 이거 바닥에 픽스를 던지면 5초면 얼어버려요. 거기다가 눈 온 뒤에 제설을 해도 얼음이 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타일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자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붙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지들이 알아서 땜빵 할 테니 제발 붙여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공기가 급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물론 공사 들어갈 때는 일군 측에서는 FM 시공안이 내려옵니다. 귀찮을 정도로 FM이죠. 근데 결국 시공사는 하청 건설사라는 게 함정입니다, 이게. 물론 하청 건설사도 일군 지시대로 시공을 합니다만
공기가 급해지니까 막 밀어붙이는데 이게 참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제가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하는 말이 공기를 못 맞춰서 찍히면 그 일군 회사의 다음 공사 입찰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 저희 일 시키려고 뭐 거짓말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국 일군 현장도 결과만 보면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애초에 뭐 영하 10도 이하면 일군 측 공사 과장이 작업 중단 지시를 시켰어야 돼요. 원래라면 어떻게 보면 공사 과장도 알면서 묵인한 거죠. 얼마 전 뭐 해운대 공사도 일군인데 뭐 그거도 뭐 공기 급해지니까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보겠냐마는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갔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최대한 양심적으로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떠부침이죠. 초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레미탈이 잘 나오죠. 떠부침 레미탈이. 예전에는 모래하고 시멘트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했죠. 저희는 지금도 종종 사모래 섞어서 쓰는 현장이 있는데 혼합 비율이 누구는 1대4다, 누구는 1대5다, 1대6이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이게 모순된 말인데 비율은 있는데 정해진 비율은 없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모래는 이 흙발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붙일 때 흙발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시멘트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요즘 모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바닷가 백사장 모래처럼 흙발이 너무 없어요. 과하게 표현하자면 뭐 진흙 같은 그 찰진감이 없다는 말이죠. 이 흙발이 없고 건조한 모래일수록 시멘트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타일을 붙이기 위한 비율이고요. 모래가 너무 많으면 그 타일 밥이 푸석푸석하게 양생되면서 이게 으스러져요. 하자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시멘트가 많으면 양생 이후에 타일 배면에 잡티 없이 타일만 톡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비율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기술자들은 뭐 감으로 배합을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떠붙임 레미탈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애초에 하자율이 높은 시공법이지만 한국에서는 필수죠. 싸게 빨리라는 말이 적용되는 시공법이니까요. 일부 외국에서는 하자율이 높아서 금지된 시공법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떠바리는 모래 시멘트와 물의 흡수력을 사용해서 붙이는 시공법인데 도기질 타일에 적합하죠. 자기질이나 포세린처럼 물 흡수율이 낮은 타일에는 부적합합니다. 떠붙임 시공 시 타일 배면에 밥을 뜰 때는 밥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뜰 때 물을 너무 많이 떠서 뜨면 물만 쫙 흘러내리면서 타일이 물만 빨고 위에는 모래기만 남아요. 그리고 물기가 너무 없어서 푸석푸석하게 퍼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골조면이 빨아들일 물이 밥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찰진 느낌으로 물을 머금고 있어야 비비기도 쉽고 비볐을 때 타일과 벽이 골고루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의 양은 일본 건설사에 가면 보통 80% 이상을 채우라고 합니다.
기사춤까지 보통 요구해요. 그래서 밥을 뜰 때 일정한 비율로 보통 6번에서 8번 정도 밥을 퍼요. 그만큼 골고루 꽉 채워져야 하자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떠발이 하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탄 방수위에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밥이 양이 작아서, 또는 혼합 비율이나 물량 조절을 못해서인데, 건물을 지으면 보통 2년, 길게는 5년, 6년의 사이에 치마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못 느끼게 건물이 자리 잡는다고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밥이 꽉 찬 타일을 잘 된 시공은 보통 타일이 찢어져요. 건물이 흔들리면. 밥이 없는 타일은, 혹은 잘못된 시공으로 붙인 타일들은 타일이 터져 나옵니다. 배가 부르는 것처럼. 건물이 움직이면서 타일에 받는 압력을 버틸 만큼 밤양이 들어있고 제대로 시공했냐 차이고,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나긴 하는데 요즘 단열 좋으니까 요즘에 조금 드물긴 해요. 밤 양이 적어서 안에 빈 공간이 많다. 근데 아주 더운 곳이라서 공기가 팽창을 한다. 그러면 타일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자 얘기는 그만하고 영상 보면서 빨리 설명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밥 떴을 때 양도 작고 비율도 일정하지 않죠.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는 밥 양도 작은데 물량이 작죠.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보면 푸석푸석하게 가루가 날리죠. 저런 거는 안 좋다. 여기 보시면 양과 비율이 일정하고 촉촉한 게 보이죠.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분들 보시면 처음부터 붙일 때 손바닥이나 망치로 쳐서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타일 배면에 이게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타일 쳐서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타일과 벽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기 전에 밑으로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물 흡수량이 적겠죠. 습관을 바꾸세요. 떠붙임은 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비벼서 붙이는 겁니다. 미세 조정을 위해서 냉가망치 뒤로 이래 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치는 건 그분들은 어디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치기 때문에 무작정 그분들을 따라하지 마시고 천천히 비벼보세요. 우리가 폴리싱 붙일 때도 망치로 쳐서 안 들어가는 간격을 압축 진동기로 진동을 주면 들어가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살살 흔들어만 줘도 아주 얇은 벽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론은 길어봐야 큰 의미 없고 어떻게든 많이 붙여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